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 봉지욱입니다. 오늘 오프 더 레코드는 경기도 양평 일대에서 윤석열과 김건희가 벌인 범죄 혐의를 추적합니다. 최은순 일가는 상수원 보호구역 1급지에 아파트 350세대를 짓고 약 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마자 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한 것도 여기 양평에서 돈맛을 크게 봤기 때문일 겁니다. 최근 민중기 특검에서 양평 공흥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 국회의원 등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특검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특검이 집중해서 수사해야 할 내용이 어떤 건지 4년 전부터 공흥리 아파트 개발 비리를 추적해 오신 제보자 K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만났던 게 언제였죠? 한 2년? 3년? 2년 전에. 네, 2년 전에 만났는데 사실은 이 공흥리 아파트 개발 비리는 김건희 일가의 혐의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 아, 그래요? 예. 잘 아시잖아요. 모르신 것처럼. 저도 바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 공흥리 아파트 개발 비리가 처음에 불거진 게 2021년 대선 때였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네, 그때부터 사실상 이제 그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아파트가 됐든 공장이 됐든 뭐든지 입지하기가 워낙 어려운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를 모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에 이제 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정. 근데 그 전에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이제 제보자 K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반 당연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랄까 개발 사업이나 특히 이렇게 수질 보전 대책구역의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하고 계신데 누군지는 왜냐하면 사업에 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음성 변조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사업이 잘 되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특히 공무원들의 인허가 비리를 고발을 하게 되면은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은 음성 변조 그 부분은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충분히 이제 제가 한 2년 전에 처음 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뵙고 나서도 기사화를 하지 못한 게 주로 이제 김건희의 그 허위 경력이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김건희의 문제에 집중돼 있었는데 이 부분은 김건희보다도 이제 최은순 엄마인 최은순과 그 오빠 김건희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이제 이 양평 개발 사업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김충식이라고 최은순의 내연녀였던 분, 그분 수첩에서 양평의 김성교 미팅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 압력 행사 이런 메모가 지금 발견됐는데 그 기사 보셨나요?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 김충식이란 자가 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개발 사업에 능한 사람이지 않은가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기사에 그때 당시 지금 현직 국회의원 양평 분수 김성교 의원의 동생이 그때 당시에 이제 공무원으로 있었고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상당히 이게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어떤 개발 사업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힘듭니다. 그렇죠. 상당히 머리들도 뛰어나야 되고 그래서 김충식이라는 사람도 최은순이라는 분들도 상당히 지능 지수가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개입한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게 일반적인 동네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데면 무슨 대장동이랄지 분당 판교 이런 데서는 상관이 없는데 양평은 활당댐이 있어가지고 우리 상수원입니다. 우리 수돗물 우리가 수도권에서 공급받는 그 수돗물이 팔당댐이 거기 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평 같은 경우는 수질 보전 대책 특별구역이어서 그게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최은순이 아파트 지은 곳은 소위 말하는 이제 수질 어떻게 뭐라고 합니까? 특별대책적 일권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는 특별대책적 일권역. 특별대책지역 일권역. 여기는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보는 거. 왜 그러냐면
아파트를 짓고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오폐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뭐 수도도 이용하고 하니까 그 오폐수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수 처리장에서 하수 처리를 해서 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그런 것들을 짓지 말아라고 우리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어낸 거네요. 근데 그렇죠. 양평 같은 경우는 북한강과 남한강을 유일하게 두 개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한 2천만 명이 먹는 희수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대책지역 중에서도 양평읍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그 일권역 내에서는 환경정책기본법상 800제곱미터 이상 되면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800제곱미터면 굉장히 뭐 이게 옛날 평수를 치면은 한 250평? 그렇죠. 200평 조금 넘는 거죠. 예.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거죠. 지금 350세 되면은 뭐 한 10,000평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지은 거죠. 지금 평수로는 보니까 2만 제곱미터가 넘더라고요. 2만 제곱. 네, 2만 제곱이 넘어서 당연히 그러니까 사실은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 했는데 그럼 누가 해준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제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시죠. 언제 처음에 이 최은순위 개발 사업을 시작한 건가요? 제가 당시에 이제 기사나 이런 거를 모든 걸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LH에서 이쪽에 LH. LH에서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아마 이렇게 건설하려고 네. 했었는데 2011년 7월에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취소를 네, 양평군에서. 양평에서 자체적으로 취소하고 누구든지 LH를 끌어들이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텐데 LH를 오히려 취소해버리고 2011년에 8월에 이제 그 최은순 ESIND가 이제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제 양평군에 이제 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한 뭔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장동과 비교해 보면은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LH가 공공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LH가 그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그 이후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와서 민간 개발을 추진해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간 개발하지 말고 반관 반민 우리 저 성남시가 같이 합작해서 하자라고 해서 사실상 공영개발로 바꾼 거거든요. 아주 유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된 거네. LH가 공공개발을 하겠다고 했으면 공공개발하면 아파트 분양가도 좀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훨씬 좋죠. 근데 양평군에서 공공개발하지 마라고 해서 무산이 되고 그 자리에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 나타난 게 최은순이다. 그렇죠. ESIND인데 은순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라고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ESIND 그러니까 최은순이 차린 시행사가 ESIND인데 이게 뭐냐면 ES 은순 I 인베스트먼트 앤 디벨롭먼트 나름대로 머리 많이 쓰셨는데요. 그냥 제가 추측해본 그냥 뭐 아니 그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12년인가요? 2012년에 11년에 이제 처음 이제 양평군에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이제 제안서를 올린 겁니다. 2011년에 네. 11년이면 윤석열이 대검중수부에서 그 부산저축은행 주인검사로 일할 때네요. 네, 그때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고요. 되게 잘 나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이듬해인 2012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결혼합니다. 네, 결혼을 했어요. 그 전부터 이미 같이 좀 살고 있다가 결혼식을 올린 게 2012년이었고 딱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굉장히 특수검사로 잘 나갈 때 장모인 최은순이 ESIND라는 시행사를 차렸는데 그 전에 보면은 그 정대택 선생님의 그런 사건들 보면 무슨 건물을 인수해가지고 동업자를 감옥에 보내고 그 수익금을 자기가 독식한다든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 시대가 그랬군요. 예. 그때가 지금 검사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 대검중수부에서 잘 나갈 때예요. 공교롭게도. 근데 그때 이제 주로 보면 최은순이 정대택이나 이런 동업자들을 등쳐먹거나 아니면 요양병원을 차려가지고 허위로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해서 이렇게 빼먹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쫌스러운 짓을 하다가 이거 되게 큰일을 한번 벌인 거네요. 그죠? 양지에서 한번 뭔가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지금 진출을 한 거예요. 처음 양평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시행사라는 게 아파트 시행이라는 게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투자를 해줘야 되고 그 돈을 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행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줬지? 그것도 되게 미스터리거든요, 사실은. 네. 저는 그런 관련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안 되는 거를 왜 줬을까 그래서.
네.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되게 사실은 복잡하고 어려운데 저희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렇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제보자 K께서 국회나 여러 언론사에 이 얘기를 하셨대요. 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진짜 너무 명백한 불법이야. 이걸로 다 감옥 보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다 이해를 못 하더랍니다. 잘.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최대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2011년에 그렇다면 처음에 이제 최은순이 ESIND를 차려서 양평군에 그게 원래 자기 토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야산이었어요. 야산. 예. 양평읍에 있는. 양평읍에 있는. 공리에 공리에 있는 건데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야. 도시개발이라는 거는 남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돈 주고 민간 개발업자들이 돈 주고 우리가 여기 좀 개발할 테니까 나가주세요라고 하든지 아니면 LH 같은 데가 공공개발할 때는 세금으로 아니면 LH 돈으로 해서 수용을 하거든요. 기준시가에 몇 프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최은순이는 지금 자기 땅이 좀 넓은 모양입니다. 상당히 넓었죠. 예.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가 산이었군요. 평지도 아니고. 산이에요, 산. 그래서 지가는 엄청나게 싼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 땅값은 뭐 이런 특별대책 내에서는 10배, 20배는 올라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뭐 군수의 권한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이미 당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기 전에 이미 이익이 실현된 겁니다.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정은 제한이 된 게 이제 2011년 8월 11일이네요. 그죠? 최종 승인된 거는 2012년 11월 22일 날 도시개발 실시 계획인가가 났네요. 그러니까 사업 승인은. 최초의 최은순이 ESIND를 차려서 양평군수에 우리 여기다 아파트 지을게요 라고 이게 사업 제안을 한 게 2011년 8월이었고 당시 윤석열은 대검 중수부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1년 뒤에 아까 2012년 11월에 약 1년 뒤에 승인이 모든 났는데 승인은 다 받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냥 거기다 이 최은순이가 그 산만 가지고 있었는데 양평군수에서 야 여기 도시개발 해도 돼 라고 승인을 해줬다는 건가요? 그럼 그 자체가 엄청난 호재인가요? 엄청난 호재죠, 이거는. 여기서 이런 특별대책책 내에서 도시개발 허가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엄청난 특혜겠죠. 사실은 근데 산에다가 내가 그냥 내 그 전원주택 한 채 지을게요 해도 잘 안 나지 않나요? 그게 너무 힘들죠. 지목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지목 변경하고 허가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힘듭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아는 게 제 지인도 자기 그 산에다가 별장 한번 지으려고 하는데 그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 군에서. 근데 그거 안 해준다고 해서 못 짓는 게 태반인데 이거는 집 한 채 짓는 게 아니고 아예 아파트 350세대를 여기다 우리가 지어서 팔게요라고 내 땅에 했는데 보니까 평평한 땅도 아니고 산인데 야, 이때 당시에 그러면 군수가 김성교 맞죠? 씨죠. 김성교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김성교가 당시에 양평군수였는데 보니까 양평군수 한 3번 하셨더라고요. 네. 오랜 기간. 근데 이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 재밌는 게 도시개발 계획을 한다고 해서 뭐 무슨 보고서를 냈죠. 네,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냈어요.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1차, 2차, 3차 3번에 걸쳐 낸 걸 봤는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그때마다 계획 인구도 뭐 902명이었다, 893명이었다가 그리고 뭐 옷처리 오폐수가 발생하니까 발생량도 처음에는 뭐 한 240톤, 그 다음에는 193톤, 어떤 때는 410톤. 그러니까 들쭉날쭉 보고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011년 8월에 1차 첫 번째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내고 여기가 확실히 그 팔당댐 옆이어서 이게 중요한 모양이네요. 환경성 검토 보고서가 제일 중요한 모양이네요. 오폐수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서 우리가 먹고 뭐 설거지하고 싸고 뭐 그러니까 오폐수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입되면 안 되니까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그 모법이 이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고시지역이라는 건데 여기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은 상수원보호구역 이렇게 말하는데 법상으로는 엄격히 얘기하면 환경정책기본법상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고시지역 발음이 좀 어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명백하게 800제곱미터 이상은 그 공공하수시설로 유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시설로. 이 말이 뭐냐면 공공하수 처리 시설이란 게 소위 말하는 저건가요? 하수 처리장. 그렇죠. 하수처리장. 하수 처리장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하수도법상 또 법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있고 하수도법, 그러니까 막 여러 엄청 개의 복잡. 법이, 그러니까 이 양평에서 아파트 짓는 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고 법만 해도 4개가 지금 통과를 해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이제 겨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그러니까 낼 때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냈는데 말씀하신 대로 1, 2, 3차를 냈는데 354대 세에서 살 인구도 막 계속 바뀌네. 처음에 902명이었다가 893명이었다가 그러면 여기 보면 오수 발생량이라는 게 하루에 19만 3천 톤 정도 나온다 이 말입니까? 아니 19만 3천 톤이 아니라 193톤? 이건 이제 뭐 자기네들이 낸 보고서에 보면 정확히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246톤이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193톤이라고 어떤 때는 또 410톤 막 이렇게 보고서마다 좀 상이하게 해놨길래 그래서 아이 소리도 상당히 엉성하게 제출했구나. 뭐 이런 소리가 다 있나. 공무원들이 쳐다보면 저 같으면 그냥 소리 반려해버리겠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자기네 회사 이름도 지금 틀렸네요. 뭐 신드라고 써놓지 않나. ESIND ESIND가 아니라 신드라고 써놨어요. 주식회사 SIND.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양평군에 내는 문건에 자기 회사 이름을 오타로 틀립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그리고 또 여러 개 또 있죠. 뭐 더 재미있는 거는 구역 지정 이제 서류를 이제 요청을 하면 이게 이제 최종 승인권도 이제 경기도로 돼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양평군이 경기도 이렇게 보내는 거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예. 양평군이 충청북도로 보내는 거로 써놔가지고 그래 한 두 군데서 보고서 너무 웃겨가지고 양평군이 왜 충청북도에 이거를 구역 지정 요청을 합니까? 경기도청에 요청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너무 이게 믿기지 않는 우스꽝스러워가지고 일인데요. 아파트 350세대를 짓겠다고 낸 서류에 자기 회사 이름 틀렸지. 경기도 양평인데 충청북도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획 인구, 세대 수는 뭐 모르겠는데 계획 인구 계속 바뀌고 하루에 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오수 발생량도 계속 한 서류 안에서 몇 톤 계속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193톤이라고 써놓은 데도 있다가 1일에 뭐 410톤, 그러니까 한 문건 안에서 그러네요. 아니, 3차 보고서는 같은 이제 경우는. 동일한 문건이 뭐 같은 내용 환경성 검토 보고서가 2번인가 3번 제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2번, 3번 제출 문건에 그 문건마다 막 상이하게 써 있다는 얘기죠. 계속 숫자도 변하고 좀 우스꽝스럽죠. 말도 안 되는 오타에 심지어 자기 회사 이름을 자기 틀렸는데 신드라고 쓰고 네, 이걸로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양평군이 충청북도 산하 지자체로 돼 있질 않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8당댐 수질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파트에서 나는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데 이런 계획도 그렇죠. 냈나요? 어떻게 하겠다고? 네, 그거를 이제 그 법상으로는 지금 뭐 이제 개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쉬운 건 이제 옷처리시설이에요. 그래서 옷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라고 제출을 했어요. 아파트 내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체 옷처리시설을 만들겠다라고 서류를 제출했어요. 일단은. 저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어느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하수 처리장을 갖고 있나요? 이런 아파트 보신 적 있어요? 아, 그럴 수는 있어요. 얼마나.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데를 보신 적 있어요?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8.5 특별대책적 1권역과 2권역 두 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권역 내에서만 안 되는 거지 2권역에 가면 옷처리소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위별로. 2권역에서. 2권역에서. 그러면 공훈이는 1권역은 안 된다는 거예요. 1권역인데. 양평의 공훈이는 1권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상. 그러니까 1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급, 2급이 있으면 공훈이는 1급이어서 자체 하수 처리장도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계획을 냈는데 이게 그렇죠. 승인이 난 거예요, 지금? 1급이 아니라 1권역입니다. 1권역. 정확한 표현을 써야죠. 근데 그게 쉽습니다. 그러면 1권역은 1급으로 그럼 앞으로. 예, 1급, 2급. 1급이고 왠지 이게 굉장히 더 예. 타이트해 보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중요한 것은 오타도 오타지만 무슨 350세대가 자체 처리 시설을 합니까? 하기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그것도 만약에 한다고 해도 1급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로 해서 양평군이 야, 그럼 니네 도시개발해. 이렇게 해서 승인을 1년 만에 해줬대요. 근데 그게 엄청난 호재라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 자체가 특혜인데 이건 됐고. 요거는 특혜라고 할 수 있죠. 예. 불법이라기보다는 약간 특혜성에 가깝고. 이거는 특혜. 도시개발은. 불법이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특혜다. 예, 약간 특혜에 가깝다고 봐야죠. 근데
실제로 이 최은순이 요 아파트가 준공이 난 건 2016년으로 5년 뒤란 말이에요. 2년 안에 굉장히 시간이 개발을 많이 하겠다고 이제 아파트를 다 짓겠다고 했는데 저도 그래서 계속 유심히 계속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뭔가 고민하는 적이 발견했어요. 그게 환경성 검토 보고서에서 약간 제가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건축 허가를 언제 받았는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축 허가라는 게 또 있어요. 도시개발해라고 승인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축하겠습니다, 짓겠습니다 하면 건축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또 따로 받아야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가 온 거예요. 건축 허가. 건축 허가가 근데 2012년에 승인 받았으면 바로 했을 것 같은데 바로 바로 해서 당했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못 네. 벌었어요. 그래서 지연이 1년 됐구나. 반 이상을 왜 이랬을까? 네. 이 사람들이 제가 아무래도 좀 환경 쪽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뭔가 하수도법상의 문제가 발생했구나. 특별대책적이네. 그래서 제가 그 특별대책적 고시나 아니면 하수도법을 면밀하게 살펴보니까 하수처리구역 지정이 돼야 되는구나. 하수처리구역. 지정 하수도법상에 하수도법 5조 6조에 그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그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수 정비 기본 계획상에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 사실을 이제 그 환경政策기본법에서 이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하면 이 아파트가 여기는 1급지이기 때문에 자체 처리시설, 하수 처리시설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면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이 아파트의 오폐수가 관으로 연결돼서 가도록 하려면 거기 구역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양평 공릉리 저쪽 하수처리장 요 가까운데 여기랑 연결해줘. 요렇게 되려면 요것도 사실은 또 허가나 뭐 이런 지정, 구역 지정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못하고 있었던 그게 거예요. 포인트입니다. 네. 이번에 양평고속도로도 그걸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건 뭐 제가 바빠가지고 체크는 못 해봤는데 지금 분명히 여기서 하수도법상에서 처리구역 지정을 받으려면 네. 하수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걸 해야 돼요. 5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모든 지자체가 하는 거로 돼 있어요. 법상.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그러니까 5년마다 변경 계획을 계속 수립하는 거예요. 하수 처리장에 연결할, 그러니까 내 관할 지역에서 뭐 A동, B동, C동이 있다면 야 이번에는 A동 저쪽 하수 처리장 연결해 주자. 왜냐면 그 땅 파서 그 관으로 연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개발 허가 받은 어떤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을 기다렸다가 양평군 하수정비 기본 계획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미 2010년에 이미 승인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16년에 건축 허가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2014년도에 그 건축 허가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2011년에 처음에 도시개발하겠다고 했죠. 1년 뒤에 야 도시개발해 하고 승인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2013년부터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이 하수처리구역, 그 하수처리장 연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구역 지정이 안 돼가지고. 구역 지정에 대한 건 5년마다 하는데. 근데 구역 지정은 2010년에 했으니까 5년마다 이거 환경부가 하는 겁니까? 환경부가 양평군이 수립하고 환경부가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10년에 했으니까 2005년 뒤에나 그렇죠. 공릉리가 들어갈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건축 허가는 2014년에 났어요. 보니까 2014년 5월에 났는데 공릉리 아파트는 하수처리장 연결해라고 그렇게 뭐랄 거예요. 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그 상태에서 해준 거예요. 건축해라고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준 거네. 예.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거는 환경부가 만약에 땅을 파고 건물이 올라가면 환경부는 한강감시대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적발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환경부가 적발 안 한 거예요. 이건 일부러. 일부러 안 했다고 보는 거죠. 니네 여기 아파트는 저 하수처리장에 연결도 안 됐는데 연결될 계획도 없는데 왜 이걸 짓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 승인 니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를 가서 아파트 건설 현장 가가지고 야 이거 하수처리구역 지정된 거야 안 된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했는데 환경부는 그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요 시기에 윤석열이가 여주지청장이었습니다. 양평군에서 사고 쳐도 여주지청 가서 그 수사받아야 돼요. 당시에 근데 공교롭게 또 김성교 양평군수가 뭐 어떤 사건이 있었나 봐요.
검찰 관련 사건. 이게 다 이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나는 사법 리스크가 있고 저쪽 윤석열이 장모는 내 양평 군수인데 내 관할에서 아파트를 지어야 될 민원과 이슈가 있어. 그렇다면 이게 거래가 좀 성립할 수 있는 그 전제가 생기잖아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수 처리 구역 연결될 계획도 없는데 그냥 아파트를 무작정 지으라고 2014년에 건축 허가를 내줘 버렸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건 특혜가 아니라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특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불법입니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환경부는 중단을 시켰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의 350세 아파트면 거액을 지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분양가만 800억이던데 거액을 지어서 했다가 나중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아파트 부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떻게 이걸 못하는 거죠. 이제 승인을 받고 해서 이게 800억에 해당되는 진짜 이거 엄청난 사기 사건으로 갈 수도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환경부가 만약에 이걸 멈췄어요. 그러면 이미 분양 2014년에 2014년 5월 10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대한토지신탁에 공사 계약을 하고 네. 모델하우스 개관하고 2014년도에 2014년 9월에 이미 분양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 하나도 이 분양 사기 대규모 분양 사기 사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 지금 살고 계신 분들 너무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아니, 반대로. 그게 아니라 되게 찝찝하지 않나요? 최은순, 김건희가 지은 데서 내가 살고 있다 이러면 이분들이 죄는 없는데 어찌됐든 하수 처리 문제가 하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지금 분양까지 맞춰버렸습니다. 2014년에. 이미 그때.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야, 좀만 기다리면 되긴 될 거야? 이거 알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때 당시에 이제 하수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하니까 16년부터 시행하는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2014년이나 2015년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양평군이 이미 수립 막 시작했을 단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차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환경부가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파트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게 양평군에서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김성교 양평군수가 2014년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내년에 어차피 5년마다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환경부에 공문이 거기에 내가 포함시켜 줄게요. 일단 지어요. 라고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환경부가 딱 봤는데 여기는 안 되라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은 다 끝났고 2014년에 분양까지 다 끝났는데 어마어마한 분양 사기 사건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특검이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환경부가 이거는 알고 있었고. 김성교와 그 실무자들, 공무원들을 많은 문제가 아니고 이건 지금 환경부까지 엮여 있는 중대 사건이다. 중대 범죄네요, 지금은. 그렇죠. 저는 이번에 그 도로 양평군 고속도로도 봤지만 자꾸 지방 공무원들 몇 명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진보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답답한 게 그게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군수 이런 급에서 움직이는 거지 공무원 한두 명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런 엄청난 몇 가지 법을 위반해가면서 이게 지금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이전에 대선 때 불거졌던 의혹이 관련 공무원들 국장급 정도, 과장급 정도 이 사람들 근데 더구나 1심에 무죄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엉뚱한 데를 수사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엉뚱한 수사를 한 거예요. 엉뚱한 내용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업 시행 기간을 소급해서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저는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래도. 불법이라기보단 특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온 것 같아요. 도시개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도시개발의 그 사업 기간을 연장해주고 좀 늘려준 거는 법원 가서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은 하수도에 대한 하수 처리 계획 자체가 하수 처리장과 연결될 계획도 아니고 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나서 짓고 분양하고 다 끝냈다는 점.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군뿐만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압수수색을 해봐야겠네요. 이게 환경부도 어떻게 내버려뒀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개발부담금 문제도 있잖아요. 개발부담금이 원래 17억인가 됐다가 2번인가 해가지고 영원으로 했다가 대선 때 문제가 되니까 뭐 1억인가 2억 잠깐 조금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양평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분양가가 800억인데 최은순 호주머니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게 건축비나 원가를 부풀리면 내가 적게 번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돼요. 나오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토지 자체가 산이었단 말이에요. 임야인데 임야가 이 택지로 변경된 건데 거기서 이미 10배, 20배 수익이 발생한 건데 그게 1억, 2억, 17억도 저는 작게 부과했다고 봐요. 도시개발 계획 승인 자체가 났을 때 100억 번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중에 추산이 땅값만 105억 정도 올랐다고 하는. 승인 내줬을 때 그냥 너 100억 먹어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추산할 때는 800억 분양 수익 중에 400억 원가량은 먹었다. 그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김건희 일가가 공식적으로 지금 우리가 발견한 것 중에 제일 많이 해먹은 게 이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양지에서 뭐.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크게 한 400억 먹었어, 내가. 먹었어. 근데 보니까 우리가 여기 땅이 많아. 우리 선산도 있고 땅이 많아. 저는 그래가지고 양평 고속도로도 손을 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제가 그 남양평 IC랑 지도를 인공위성 지도를 쭉 분석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기사에 나온 이제 그 일대 그 김건희 일가의 땅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또 야산이 하나 있어요. 남양평 IC 나오자마자 1km가 채 안 됐는데 야산. 거기도 아파트 한 2개 동 정도는 하수활구역 지역만 받는다면 2개 동을 지을 수가 있고 대략 이제 그 뭐 제가 틀 수도 있지만 최소한 2개 동까지 가능한 면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뭐 김충식 그러면서 막 이렇게 뉴스에 계속 나오는 그 산을 봤어요. 그건 악산이에요. 약산. 그러니까 고속도로 옆에 이렇게 있는 그 산. 그 그림을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저기다 뭘 했으면 좋았을까 그래서 요즘에 요양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최은순 일가에. 요양원 전문가죠, 뭐. 저기에 그래서 한국 최고의 비싼 고급 그 아마 요양시설을 지어서 거기에 보면 이제 양평 그 앞에 있는 그 남한강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남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우리가 한강 그 압구정동 이런 아파트, 현대아파트 이런 데처럼 한강 조망권 아파트들이 비싸듯이 그 거기서 이제 많이 이렇게 살던 분들은 또 한강 조망의 그런 최고의 요양시설에 가서 아마 뭔가 그 요양시설을 최고급 요양시설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추정의 영역인데 추정입니다. 굳이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원래 위에가 강상면이죠. 종점이 종점을 바꿔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양서면에서 양서면에서 네, 강상으로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좀 낮춥니다. 밑에 강상면이라고. 그래서 거기 낮추는데 공교롭게도 그 근처가 최은순 일대 일가들의 산도 있고 뭐 주로 산이죠. 보니까 토지도 있고 다 산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저게 바뀌면 10만 원짜리 땅이 500만 원 되겠구나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리 아파트 할 때랑 똑같단 겁니다. 똑같아요. 예. 산을 택지로 바꿔서 도시개발 승인 받으면 일단 10배, 20배 오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추정하기로는 한강뷰에 남한강이죠, 거기가. 그렇죠. 남한강 뷰에 끝내주는 최고급 요양원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되는 거예요. 남한강이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약간 북쪽으로 보면 백운산이라고 용문산 줄기에 아주 아름다운 산이 쫙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위치가.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 약간 고속도로 휴게소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뭐 고속도로 휴게소는 뭐 워낙 그 마이너한 문제라 제가 볼 때는 뭐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친구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이야 뭐 도로공사가 입찰을 하든 뭐 민자사업을 입찰하든 약간 이제 특혜성이 그런 거 가까운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양평도 그렇지만 서울과의 인접성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강남과의. 거기가 그 만약에 고속도로가 변경한 대로 한다면 거기 예를 들면 거기다 요양원을 짓는다. 최고급 요양원을 짓는다. 어마어마한 집가 상승이 뭐 그건 뭐 50배, 100배가 되지 않을까. 송파하고 가깝지 않나요? 거기가? 그렇죠. 강남 송파에서 3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강남 송파구에서 강남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고 양평이지만 그렇죠. 최고급 요양 시설이 있으면 강남의 부자들은 거기다가 다 그렇죠. 뭐 실버타운을 한다든지. 그 산에는 그 조금 그 약간 그 김충식 씨 이름으로 막 나오는 산에 뭐 이렇게 네네. 그 지역은 아마 그 선산 있는 데는
그거를 아마 지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바로 남양평항시 나오자마자 거기는 야산이고 마을 아주 야산이라서 뭐 공리보다도 더 공사하기 쉬운 거기에 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뭐 지금 논인가요, 그러면? 주위에? 주위는 평지고. 논도 있지만 마을도 있고 양평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5분 거리이네. 그래서 엄청나게 아파트 입지 조건이 좋은 또 남한강 뷰고 일단은 고속도로 강남에서 30분 거리 내에 있다는 거는 엄청난 장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두 가지 계획을 세웠을 텐데 제가 그거는 확인 못 해봤어요. 아마 그 지번을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뭐 특별히 뭐 기본계획 하수정비본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혹시 땡겨서 필요할 경우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또 그러면 3년 만에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정권이 확실히 무너지는 바람에 실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솔직히. 지금 양평고속도로를 왜 휘게 했을까, 변경했을까, 종점을. 그 미스터리가 공흥리 아파트 요걸로 풀리는 겁니다. 예, 앞서 거기서 크게 한번 해먹었잖아요. 지금 한 300~400억 원 가량을 벌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침 거기 산도 많이 갖고 있고 공흥리처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평고속도로가 변경된 거는 충분히 범죄 동기가 충분히 보이네요. 그 부분이. 저도 그렇게 좀 약간 추측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아픈 기억을 생각할 거예요. 2012년부터 2016년간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고속도로 계획을 세우면서 곧바로 아마 환경부에 지시해가지고 하수정비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수처리 문제부터 왜냐면 앞서는 자기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은 거죠. 어찌됐든 뭐 하긴 했지만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시행착오를 겪는 바람에 불법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특검은 요거 간단합니다. 요 부분만 수사하시면 돼요. 네. 환경부는 이거를 건설공사를 중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처리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불법으로 아파트 지었잖아요. 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을 뭐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는데 그 개발 수익에 대해서는 아마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범죄 수익이니까. 개발 수익은 세게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범죄 수익이니까 그 부분은 지금 300억 원에서 400억 정도의 개발 이익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범죄 수익은 몰수합니다. 몰수하기 때문에 이번 특검 민중기 김건희 특검에서 금액적으로 보면 이게 제일 큽니다. 지금. 아 그래. 네. 금액적으로 보면 뭐 도이치모터스 해봐야 뭐 20억, 30억밖에 안 되는데 수익이 이 부분은 굉장히 개발 수익을 환수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돈이다. 지금 뭐 우리 국민들 윤석열 내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민사소송 해가지고 인당 10만 원씩 인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막 계속 집단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가가 숨겨놓은 그리고 저질러 놓은 범죄 수익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환수해야 됩니다. 몰수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민중기 특검이 예전처럼 뭐 사업 기간을 뭐 갱신해주고 좀 늘려줬다 이런 부분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정말 특혜는 하수도에 있다. 하수도. 네, 왜? 맞습니다. 여기는 양평이고 팔당댐 우리 상수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수도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고위원회에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네. 반드시 또 한 가지 법을 가지고 핑계를 댈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한강수계법이에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인데 약칭 한강수계법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법률 그때 당시에 법률을 보면 구조에 그 오염총량 계획이라는 걸 세우면 오염총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했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그때 당 추적하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딱 여기로 가더라고요. 이거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해줬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강수계법, 그러니까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네. 또 찾았다고 이제 자기들이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서류를 또 쭉 봤어요.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거는 그 오염총량 관리 계획 승인 사항에도 어떻게 돼 있냐면 환경부가 그러니까 환경부도 이거 반드시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환경부에서 1차 2009년에 할 때도 그랬고 2009년에 이미제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제 시행 환경부 승인 사항에 여기 보면 일반 건축물 8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신증축하고자 할 때는
공공하수시설 유입 처리하는 경우 인허가를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못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어렵잖아요. 좀 말이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 한강수계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 같았지만 네. 요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건데 요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그게 이제 그 한강수계법상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을 지자체가 그 수립해서 승인을 받으면 일정 정도의 개발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법이에요. 왜냐면 청송보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개발 제한도 많이 받으니까 특별히 어떤 이런 그 요건을 갖추면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우리는 요만큼만 오염물질 배출하겠다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8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강수계법으로 약간 꼼수를 써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렇죠. 예, 예. 800제곱이라면 사실상 한 220평, 250평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냥 주택 하나 지을 정도. 요 한강수계법의 예외사항은 주택 하나 지었을 때, 단독주택 하나 지었을 때고 아파트 같은 대형 집단 주거시설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전량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해야 그러니까 된다. 공공하수처리장에 하수관을 그러니까. 연결해서 오페스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춰놓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걸 유입을 하려면 하수도법상의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했다 이 뜻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양평군 근데 뭐 이걸 이렇게 어디서 다 이렇게 많이 아니 여기다 그렇게 어디서 이렇게 다 얻어왔습니다. 얻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문서도 있고 그러네. 그 양평군 자체 네. 그 세부 시행계획 오염 총량 관리 계획에 따른 자기네들 내부의 세부 시행계획 이건 양평군. 양평군 자체 계획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일권역 내 아까 이제 우리 봉 기자님이 1급지요. 그 일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입지 불허하고 공공복리시설의 경우는 입지 가능함.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공공시설이면 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공공시설 아니면 안 된다. 하수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입지를 불허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건설허가 불허. 쉬운 말로 하면 입지 불허가. 자기네들 문건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포인트가 만약에 또 빠져나간다고 하면 만약에 공흥리를 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문제 없죠.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하수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예, 건축 허가를 내줬으면. 근데 1년 전에 하수처리구역 환경부가 지정해주지도 않았는데 이미 양평군이 야 그냥 아파트 지어라고 건축 허가 내주고 분양까지 끝냈어요.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환경부와 양평군하고 같이 그리고 합작품이죠. 이거는 양평군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공동범죄라는 겁니다. 어차피 지정될 거니까 이렇게 간 거죠.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1년 후에 야 우리 아파트는 어차피 저 공공 하수처리랑 연결해준대. 그러니까 그냥 지어. 구역 지정해준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분양도 해. 이걸 알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수사도 아니네 이거 보니까. 그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어려운 수사도 하나 더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예. 자료에서 보면 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중에서 이제 승인받은 거 하나 또 보면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의 자료에 보면 양평 공립 공동주택이 2013년에 준공된 거로 나와요. 2014년도 보고서에. 2014년도 2014년 6월 7월에 이제 공사 착공을 했는데 네, 예. 이미 끝난 걸로. 2013년 공사가 준공된 거예요. 이거 다 지은 걸로 나온 거군요. 네. 근데 뭐 하여튼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 안 맞는 게 아니라 뭔가 막 자료를 억지로 맞추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여태까지 이제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휘게 만든 이유가 바로 공흥리 아파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한번 크게 재미를 봤어요. 그래갖고 야 이번에 고속도로 휘게 해서 서울 강남 송파권과 바로 연결해. 그리고 여기서 크게 한번 또 지목 변경하고 도시개발 승인 받아서 한번 해먹자라는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합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김건희가 내가 대통령인데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은. 환경부 따위 일 하나 처리하는 게. 그래서 그런지 김건희는 그렇게 그 공무원들이랑 통화를 많이 했대요. 우리 공무원들이랑. 모르겠어요. 네. 오늘 4년간 추적하시고 아마 뜨문뜨문 이 하수처리 문제, 하수관 문제, 이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다라고 굉장히 답답해 하셨어요. 예, 수사를 뜬금포 이상한 수사를 하고 있다. 무슨 뭐 개발 기한 연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공무원들, 일개 공무원들 몇 명 붙잡아다 놓고 그게 기소하고 그게 장난하는 거지. 제가 볼 땐 여주지청에서 그 기소한 것 자체가 너무 장난스러웠고,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 수사했다는 게 뭘 수사했는지가 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가 안 나오는지 정말 제가 답답했어요. 그때는 윤석열이 또 살아있을 때요. 아, 그래서 안 됐겠네요. 혹시 이 가지고 계신, 보니까 양평군 환경부 관련 내부 문건도 많이 갖고 계세요. 지금 갖고 계셔서 많이 또 다 분석을 끝내시고, 혹시 특검이 요청하면 뭐 이런 자료 다 갖다 제공 드릴게요. 하고 뭐 참고인 조사를 받으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아니, 뭐 그거는 좀 생각해보고요. 봉 기자님이 대신 가서 받으시면 자료는 제가. 근데 그게 아마 참고인 조사라는 게 비실명으로도 하더라고요. 가명을 해서 한 참고인 조사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가명으로. 아니면 그 특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 그 팔당댐 양평에서는 건축, 여기 아파트 단독주택 하나 짓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서 수백억 원을 해먹는데 여러 이상한 불법과 특혜의 흔적이 그대로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수사를 해서 캐내서 기소하면 되는 문제예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거고, 중요한 것은 공리에서 이 경험이 결국에는 양평고속도로가 노선이 변경되는 것까지 이어졌다라는 것. 저는 사실은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대한 동기, 범죄가 있으면 항상 중요한 게 범죄의 동기인데 그게 여태까지 잘 설명이 안 됐어요. 그거 개발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늘 처음으로 양평고속도로 범죄에 대해서 범죄의 동기가 나왔습니다. 그 힌트는 최은순의 공리 아파트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ESIND라는 곳이 대표가 김건희 오빠 김진우입니다. 김진우. 그렇기 때문에 이 일가가 다 엮여 있는 범죄고, 윤석열도 마찬가지로 그 김성교한테 난 당신만 보면 미안해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 김성교 입에서 나온 영상 파일이 있어요. 윤석열이 나만 보면 미안하다 그래. 이유가 있겠죠. 불법을 해줬으니까 미안하겠죠. 네, 오늘 양평고속도로 노선은 왜 휘었을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그 핵심에는 공리 아파트 개발 비리가 있었다. 그 개발 비리의 그 핵심, 그러니까 개발 비리의 실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하수처리 문제였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사실은 이렇게 여태까지 뭐 저희가 뭐 옥수수 쇼랄지 여러 가지 신변 잡기적인 대화만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오늘 제가 이 유튜브 채널 열고 처음으로 제일 진지하게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오프 더 레코드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생기고 중요 제보가 있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새롭게 취재한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또 녹화 방송으로, 이건 또 좀 편집이 필요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제보자 신원 보호 차원에서 그랬지만 이런 조금 민감한 것들은 라이브를 하기보다도 좀 정밀하게 구성을 해서 전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제보자 K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누군진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기 때문에 숨겨진 진실도 은폐된 진실도 드러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 더 레코드의 그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제 제보 전화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언제든지 가급적이면 문자와 좀 카카오톡으로 제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